가로 3번이 있는데요. 7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같이 학습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72라고 하는 그 수는요,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8, 9, 72에 해당이 되니까 2의 세제곱에다가 다시 3의 제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그러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에 대해서 약수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약수에 대해서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가 있을 거고, 2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2의 세제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의 제곱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3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1이라고 하는 약수,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약수, 3의 제곱이라고 하는 약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조금 더 이쁘고 멋지게 그냥 한번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표 하나를 만들어내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1, 3, 그 다음에 3의 제곱이요. 자, 그 다음에 1이고요. 그 다음에 2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2의 세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밑에다가 썼는데, 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1의 입장에서는 지금 1, 3, 3의 제곱이랑 서로 곱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72의 약수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약수의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곱해진 게 여기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요 녀석 3, 요 녀석과 요 녀석은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져 나갈 건데, 결국에는 이 네모칸 안에 어떻게 써지는 그 모든 숫자의 개수가 결국에 약수의 개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총 몇 개? 3 곱하기 4다라고 해서 12개가 된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3 곱하기 4에 해당이 되는데, 이 3과 4라고 하는 녀석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요, 1, 3, 3의 제곱은 3의 제곱의 약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2의 제곱, 1이라고 하는 녀석은 2의 세제곱의 약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얘는요,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2 더하기 1에다가요, 다시 어떻게? 3 더하기 1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와 3이 의미하는 것은, 자, 이쪽으로 다시 가서요, 3과 2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2가 요 2와 서로 같고, 이 3이 어떻게 요 3과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의 알파 거듭제곱, 그 다음에 3의 베타 거듭제곱, 그 다음에 5의 감마 거듭제곱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 약수의 전체의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라고 하게 된다면,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알파 더하기 1,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1,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1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로 2번을 보시면요, 72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총합을 구하라고 함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 네모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들의 어떻게? 전체의 총합이 결국에는 가로 2번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결국에는 서로 곱을 해가지고 전개를 해서 어떻게 모두 더한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에 여기에다가 1 더하기 어떻게 3 더하기 3의 제곱이다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2의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1과 서로 곱해지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 2의 제곱, 2의 세제곱인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얘네들에 해당이 된다라는 뜻이지. 이 녀석의 전체 합이 결국엔 어떻게? 이 1과 이 녀석을 전개해서 더한 식에 해당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 자체가 뭐가 된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약수의 전체의 총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납득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옆에다가만 쓰실래요?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직접 계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납득되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학 1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적용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 그냥 옆에다가만 등비수열 그냥 참고다라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가로 3번은요. 지금 약수의 개수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되고요. 자연수 n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봅시다. 약수의 전체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12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3 곱하기 4에 해당이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12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2의 제곱에 다시 3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녀석이 어떻게 n거듭 제곱에 그 녀석이 다시 n거듭 제곱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얘는 지금 2의 2n거듭 제곱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3의 n거듭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전체 약수의 개수가 66개라고 했으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의 n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다시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이다라고 해주시고 얘가 66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당장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전개를 해서 인수분해를 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근데 문제풀이 선상에서 나름의 좀 눈치가 있으신 분은요. 여기에서 자연수 n을 구하라고는 했지만 그 n이 나온다라는 소리는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2의 n의 제곱에다가요. 다시 플러스 그 다음에 3의 n에다가요. 다시 어떻게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65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퀄요. 5고 13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고 1이고요.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에 해당이 되니까 n이라고 하는 값은 5 또는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3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n의 값은 자연수의 값이라고 했으므로 5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이쪽 파트는, 이 문제는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계속 배웠던 파트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 고등 파트에서는 아주 중요한 파트는 아닌데 여러분들 내신에서 특히 객관식 문항에서는 뭐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야겠죠.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우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내 지점 A, B, P, Q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지금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단 한 번만 지나간 지점을 다시 어떻게?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고요. 뭐라고 쓸 거냐면 중복 불가, 중복 불가야.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죠? 그러니까 한 점을 이미 지나게 되면 어떻게? 더 이상 지날 수가 없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반복할 수 없고 어떻게? 중복 불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 1번부터 가볼게요.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너무나 쉽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 P라고 하는 녀석을 지나면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3가지, P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 그래서 어떻게? 3 곱하기 2다라고 해서 곱의 법칙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으로 갈게요.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요, 사실상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2가지로 가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A에서 이쪽으로 가거나 A에서 이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A에서 어떻게 P로 갔다가 P에서 어떻게 B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에서 어떻게 Q로 갔다가 다시 Q에서 B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3가지, 2가지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3 곱하기 2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Q, B라고 하는 녀석은 2가지, 4가지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얘는 2 곱하기 어떻게? 4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전체 총 1가지, 2가지, 그러니까 이 2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A의 입장에서 어떻게 P로 그리고 Q로 어떻게 동시에 갈 수가 없고 연이어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에 해당이 되니까 합의 법칙이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케이스 선상에서는 어떻게 곱의 법칙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연이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두 사건에 어느 정도의 순서가 어떻게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곱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A와 B 사이를 왕복을 한다. 왕복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요, 제가 상세하게 풀이를 하기보다는 두 가지의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냥 끝내는 것으로 할게요.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지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왕복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셨다면 우선은 P를 반드시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왕복이라고 함은 그리고 한 점만 지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A로 가게 되면 왕복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반대로 어떻게 A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P로 갔다가 다시 A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케이스가 총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에서 어떻게 P로 갔다가 P에서 어떻게 B로 갔다가 B에서 어떻게 Q로 갔다가 다시 A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A에서 어떻게 Q로 갔다가 Q에서 다시 어떻게 B로 갔다가 B에서 어떻게 P로 갔다가 P에서 다시 A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건 선상에서 어떻게 지금처럼 순서가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연이어서 일어난다는 소리니까 결국엔 어떻게 각각의 경우를 서로 곱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A에서 P로 3가지, 2가지, 4가지, 2가지에 해당이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2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당히 쉬운 문제에 해당은 되지만 경우의 수 파트에서 빼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파트를 공부하다가 이제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약간 비슷한 문제이면서도 완전 다른 문제에 해당이 되고 얘는요 철저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씩 그냥 파헤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같이 한번 가볼게요.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자연수의 순서상 x, y, z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x, y, z에 대한 3원 1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미지수 3개면은 식이 총 3개가 나와서 결국에 연립을 통해서 풀 수가 있었는데 얘는 식 하나만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여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 이 녀석의 해를 구하는데 자연수다라고 하는 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부정방정식 파트를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었냐면 각각의 해가 실수인지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식처럼 어떻게 어떠한 기능을 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요 우선 3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왜 3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냐면요 x, y, z 앞에 있는 개수 중에서 가장 큽니다.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라고 한다면 제가 풀이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우선요 x, y, z는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3의 z라고 하는 녀석은요 당연히 10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x랑 y가 0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z라고 하는 녀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에 얘는 3분의 10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3분의 10은 어떻게? 3 더하기 3분의 1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z는 자연수라고 한다면 z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1, 2, 3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납득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나름의 어떻게 요령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앞에 있는 개수가 가장 큰 녀석을 가지고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게 z 값이 가장 작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x라고 하는 녀석이 10보다 작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1부터 9까지 케이스가 전체 9개가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케이스가 총 어떻게 3가지의 케이스가 나왔고 Z가
1이면서 2이면서 3일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그 말인즉슨 합의 법칙 선상에서 케이스 분류를 명확하게 하시고 각각의 케이스에서 나오는 그때의 경우의 수를 모두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이라고 할게요. 자, Z라고 하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3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가볼게요. 자, Z가 3이 되어버리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더하기 어떻게? 2의 Y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1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X랑 지금 보는 바와 같이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가정 최소값 1만 잡아도 1이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 Y는요. 없어요. 여기까지 납득되셨어요? 경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갈게요. 니은에서는 Z가 어떻게 2일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x 플러스 2의 y에다가 2, 3은 6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얘가 4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상황에서 4를 만들어낼 수 있는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볼게요. 자, y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 1이다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y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x의 값은 뭐가 나오죠? 1을 집어넣으면 x는 2가 나오잖아요. 그쵸? 2,1이라고 하는 순서상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y에다가 2의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2는 4니까 x는 그때 어떻게? 0이 되어버려요. 근데 x는 자연수의 값만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엔 얘는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우가 한 가지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으로 가볼게요. 디귿은요, z가 무엇이었을 때요? 1이었을 때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어떻게 2의 y에다가 어떻게 지금 7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y에다가 1을 마찬가지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x의 값은 5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의 값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이 나오겠죠. x의 값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3을 집어넣을 수가 있나요? 3 집어넣으면 1이 나오겠죠. x의 값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순서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총 3가지가 여기서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풀이를 하는 과정 순상에서 제가 첫 번째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선생님이 y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넣기 시작을 했었어요. x가 아니라요. 그 말인즉슨 아까랑 똑같이 어떻게 앞에 있는 개수가 큰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이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육과정 선상에서 분할이라든가 자연수의 분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직접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1,000원짜리 지폐 5장, 5,000원짜리 지폐 3장,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 2장,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을 하여 일부 또는 전부 거기에다가 빨강색으로 물결 표시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거스름돈 없이 지불을 할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A, 그리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B다라고 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경우에서 파트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단서입니다. 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를 한다. 거기에다 형광펜으로 꼭 밑줄을 쳐주시고요. 지불 방법의 개수에 대한 케이스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학기 중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러한 유형이 있구나 정도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0원짜리라고 하는 녀석은 5장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5,000원짜리는요, 3장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000원짜리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2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000원의 입장에서는요. 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요. 1장, 2장, 3장, 4장, 5장이야? 맞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1장, 2장, 3장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장, 2장을 낼 수 있는 거 맞죠? 그런데 내지 않을 수도 있죠. 맞아요?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고요. 자, 필기를 하실 때 이렇게 그냥 제가 먼저 이렇게 쓸게요. 자, 이 부분에다가 네모칸 박스를 딱 치시고요. 주의라고 이렇게
무조건 옆에다가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얘는 한 장을 낼 수 있고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을 낼 수가 있더라. 얘는 1, 2, 3, 얘는 1, 2 이렇게 끝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6가지, 여기에서 4가지, 여기에서 어떻게 3가지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6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연이어서 내가 지불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곱사건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곱의 법칙으로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6 곱하기에 다시 어떻게? 4 곱하기에 다시 어떻게? 3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됐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가 0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스트레이트로 그냥 0이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얘는 제외를 해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에 쓰여서 빼기 1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고, 빼기 1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쓰시고 주의라고 써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별거 아니고 선생님이 뭐 저렇게까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서도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긴장을 하거나 그랬을 때 뭐 나도 모르는 어떻게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 너희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서 항상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입버릇처럼. 아, 실수만 안 했으면 내가 이번에 잘 봤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어떻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고요.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의 관계입니다. 자, 우선요, 약간 내용 자체가 약간 뒤죽박죽이 되었는데요. 우선은 앞에서 3, 4문제 정도는 어제 뒤에서 하질 못한 문제를 먼저 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산술기하 평균은요 매우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여기 오늘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그 다음에 조합 평균이 다음과 같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양수 A, B에 대하여 거기에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돼요. 그리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에 대한 이러한 관계는 피타고라스의 평균이라고도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평균. 자, 무엇이 됐던 간에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A와 B가 양수라는 명확한 보장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이 순으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작아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자,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면 됩니다. 등호는 A, B였을 때 성립한다.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름의 이제 증명 같은 것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우선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루트의 A, B예요. 자, A와 B라고 하는 녀석은요, 양수라는 명확한 보장 자체가 있으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이해됐니? 그러면 우리가 얘를 있잖아,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크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빼버리면 돼. 맞아? 그런데 둘 다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 녀석의 제곱을 해버리면 돼. 맞습니까? 왜냐하면 양수라는 보장 자체가 없었을 때는요, 제곱의 관계에서 뺐을 때 무조건 어느 한쪽이 어떻게 더 크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 녀석의 제곱을 하게 되면 4분의 다시 어떻게 돼요? A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의 AB고요, 다시 플러스 B의 제곱이 이렇게 올 거고요. 여기서 무엇을 뺄 거냐라고 한다면 얘를 빼버리면 되겠죠. 이 녀석의 제곱을요. 자, 그러면 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4분의 4의 어떻게 AB가 이렇게 오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맞습니까? 자, 이 녀석을요, 왼쪽에다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4분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A에다가 다시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AB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B의 제곱이 이렇게 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다시 어떻게 정리가 가능합니까? 4분의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B의 전체 제곱에 해당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분의 A-B의 제곱, A의 제곱이라고 하는 실수의 거듭 제곱은 어제 뭐라고 했었냐면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습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제곱에서 제곱을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의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자, 등호 성립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0이었을 때 방정식 선상에서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A와 B가 같기만 하면 0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등호도 성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은요, 정확하게 왜 이런 식의 과정으로 증명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단서를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산술적인 여러분들 대수적으로 나가는 이런 파트는요, 그냥 집에서 연습장에다가 한번 해보면 되는 문제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아, 왜 제곱으로 그냥 뺐지? 근데 제곱에서 뺐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제곱을 벗겼을 때 더 크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왜 그럴까? 아,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서 가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앞에 있는 원칙을 어떻게 되뇌이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게요. 루트의 a, b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 그 녀석분의 2의 a, b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요, 제가 루트 벗기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a 플러스 b, 통분 처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루트의 a, b에다가 다시 a 플러스 b, 마이너스 2의 어떻게? a, b.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봐봐. 루트에 a, b라고 하는 녀석으로 묶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a,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요, 분모는요, 이따 생각하는 것으로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요. 자, 루트의 a에서 마이너스 루트의 b. 이 녀석이 어떻게 전체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납득되셨죠? 수학상에서 배웠으니까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분모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 본래 있었으니까 a 플러스 b를 이렇게 어떻게? 다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얘 양수, 얘는 어떻게? 제곱의 관계 항상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더라 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각각의 제곱을 한 다음에 서로 빼도 상관은 없어요. 예, 무엇이 됐던 간에 같은 증명이니까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는 단지 a라고 하는 녀석을 루트 a의 전체 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가 0이 되어버려야 한다는 소리니까 루트 a와 루트 b가 서로 같아야 된다. a와 b가 서로 같으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처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다가 네모칸을 딱 쳐주세요. 조합평균은요,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니까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냥 참고상으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수1을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이 순서를 어떻게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것까지 뭐 알고 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밑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화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나중에 논술 시간에 그때 다시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고, 학교에서 혹시라도 이 참고 부분을 이제 언급하시는 학교가 있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학기 중에 다시 한번 보충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앞에서 했었던 거는 대수적인 관점에서 A와 B가 양수라는 관점을 통해서 서로 빼가지고 어떻게 증명을 했다라고 하면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의 평균이라고 했었죠. 피타고라스의 평균. 그랬을 때 피타고라스라고 하면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는데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반원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OD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가 있다라고 합시다. 얘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같이 CD.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같이 D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게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봐봐. 여기 A고 이만큼이 B야. AC의 길이가 A고 CB의 길이가 B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니?
그러면 OD의 길이는 뭘까? 반지름의 길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CD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지금 수선의 발을 내린 건데 그러니까 DC의 길이를 구한다고 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OD의 길이에서요. 자, 여기다 쓸게요. CD의 전체 제곱은요. OD의 전체 제곱에서요. 마이너스 뭐라고 하면 되죠? OC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OD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분의 어떻게?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었고요. 다시 마이너스 OC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죠? OC의 길이 A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요. 이 녀석의 전체 제곱.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OC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요. 전체 A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에서요. 반지름의 길이만큼을 빼버리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녀석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요. 2분의 어떻게 돼요? A에다가 마이너스 B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곱의 관계고 그 차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차 공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자, 합차 공식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A 더하기 B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다시 더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A 더하기 B입니다. 여기서 빼기 2분의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B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녀석 정리를 하게 되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선 뭐가 나와요? A가 나오는 거 맞죠? 여기에선 뭐가 나와요? 잠깐만. 맞죠? 여기선 B가 나오죠? 이렇게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런 뜻입니다. 자, 복잡하게 갔는데요. 지금 보시면 얘가 A 곱하기 B에 해당이 돼요. 무엇이요? CD의 제곱이요. 근데 CD라고 한 녀석은 정확하게 길이의 표현이니까 항상 양의값만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제곱을 풀어버리면 뭐가 된다는 거야? 루트 AB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녀석의 길이는 뭐가 돼? 루트 AB입니다. 이 녀석의 길이는 뭐야? 2분의 A 더하기 B입니다. 됐어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제 C2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D2의 길이를 구해보는 것으로 할게요.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이 90도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이 그램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다시 한번 쳐보세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서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자, 가볼게요. 자, 봐봐. 선생님 설명하는 걸 이제 이해해봐. CD의 제곱은 D, E 곱하기 OD. 맞아? 자, 이렇게 쓸게. CD의 제곱은 OD, 그 다음에 곱하기 DE. 이거 납득되시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하자라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약분 처리해서 OD로 어떻게 나누기를 다시 해주시면 되겠죠. 자, OD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2분의 A 더하기 B에 해당이 되고요. CD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AB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엔 뭐가 돼요? 조화 평균이 나와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는 그래도 참고사항으로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학교 내신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증명이라든가 아니면 활용 파트로 이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셔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다가는 별표지 총 5개를 해놓으시고요. 왜 그러냐면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보시면요.
얘는 두 가지의 풀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의 풀이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a 더하기 b분의 1, b 더하기 a분의 1입니다. 자, 이 녀석의 최소값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a와 b가 0보다 크다.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a 플러스 b분의 1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루트에 b분의 a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두 번째, b 더하기 어떻게? a분의 1은요. 마찬가지의 논리로 2의 루트에 a분의 b다라고 쓰셔야겠죠? 자,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얘고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얘이므로 서로 곱을 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돼? 4가 돼요. 맞습니까? 역수는 역수끼리 서로 곱해지면 1이 되어버리니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풀이로 갈게요. 두 번째 풀이는 얘를 모두 전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B 플러스 그 다음에 AB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2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 전체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2는 상수로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녀석이 어떻게 최소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이 녀석이 최소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 녀석은 무엇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무엇보다 크거나 같아? 2의 루트에 다시 AB에다가 AB분의 1보다는 어떻게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2가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얘의 최소값 2, 얘는 2,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4가 나와요. 최소값. 납득되셨습니까? 가로 2로 갈게요. 가로 2에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과 이 녀석 2의 a에다가 플러스 b, 이 녀석의 최소값은 2의 루트에 2의 ab입니다. 자, 그 다음에 a분의 8 플러스 b분의 1, 이 녀석의 최소값은 2의 루트에 다시 ab 분의 8입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얘고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얘이므로 결국엔 서로 곱을 하게 되면 4 곱하기에 루트, 자, 이 녀석과 이 녀석 곱합니다. AB 없어집니다. 그럼 8이 남았으니까 8이 16, 그래서 16, 그래서 전체의 최소값은 16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풀이로 갈게요. 전체 전개를 할 겁니다. 여기다 써드릴게요. 전체 전개를 하게 되면 2, 8에 16, 다시 어떻게? b분의 다시 2의 a 플러스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을 하게 되면 a분의 8b 플러스 b랑 b분의 1을 어떻게 서로 곱을 하게 되면 1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17 플러스에다가 이 녀석의 최소값은요? 이렇게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2의 루트에다가 이 녀석과 이 녀석 두 녀석을 서로 곱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BB 없어지고 AA 없어져서 결국엔 어떻게? 여기에 16이 돼요. 그러면 4, 2, 8, 25예요. 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가로 1번은요. 지금 보는 것이 두 가지의 풀이를 보여드렸어요. 둘 다 최소값이 똑같이 4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여기서는 최소값이 16이 나왔고 여기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전개를 했을 때의 최소값은 25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우선 가로 2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로 2번에서는요. 정확하게 풀이를 한 게 이 녀석입니다. 전체 전개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얘는 잘못된 풀이에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우선은 산술기하 평균이 적용이 되려면 등호가 어떻게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최소값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등호 조건이. 그러면 여기서는 2의 A라고 한 녀석과 B라고 한 녀석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으로 나오게 된 거고 여기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분의 8과 그 다음에 B분의 1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말은즉슨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8B가 결국엔 어떻게 A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과 이 조건은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A, B의 값이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A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16의 B에다가 이퀄 B가 되는데 B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없어지게 되면 16이 결국에 1이 된다라는 꼴이야.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을 분명히 하게 돼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때 나올 수 있는 이 16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돼. 왜? 각각의 등호 조건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쪽으로 가봅시다. 얘는요, 등호 조건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녀석의 산술기하 평균을 통해서만 나온 거니까 결국에 B분의 2의 A와 그 다음에 A분의 8의 B가 서로 같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야. 이거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정확한 풀이가 된다는 뜻이고 얘는 잘못된 풀이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이해돼야 돼. 이거 정확하게. 그러면 질문을 할게. 왜 얘랑 얘는 두 개가 풀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소값이 왜 서로 똑같이 나올까?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어떤 것이 맞는 풀이일까? 얘랑 얘는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녀석에서 이 녀석으로 나온다는 것은 A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B분의 1이랑 서로 같아. 이 녀석에서 이 녀석으로 나온다는 것은 등호 조건에 의해서 B는 어떻게 A분의 1과 서로 같아져? A 곱하기 B는 1이야? A 곱하기 B는 1이야.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동일하게 나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이쪽으로 가보자. 만일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썼다라고 하면 A 곱하기 B의 전체 제곱이 결국에 뭐가 돼? 얘랑 얘가 서로 똑같아지니까 1이 돼. A와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가 1이야. 그래서 맞니? 그러면 이때의 산술기하 평균으로 나올 수 있는 등호 성립 조건과 이때의 산술기하 평균으로 나올 수 있는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일치를 하니까 똑같은 답이 답이 나온다라는 거고 둘 다 어떻게 맞는 풀이에 해당이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는 두 가지의 풀이를 서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자, 원칙을 말씀드릴게. 전개를 해. 옆에다 써. 전개. 전개를 무조건 하고 어떻게 산술기하 평균으로 가면 돼. 그런데 얘를 딱 보자마자 너무 쉬우니까 서로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같겠는데? 라고 그게 바로 보이면 바로 지금처럼 풀이를 해도 상관은 없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산술기하 평균은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주 나오는 탑5 안에 드는 공식에 해당이 되니까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갑시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거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자,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의 최소값이 m이고요. 이때의 x의 값을 n이라고 했을 때 m 더하기 n의 값을 어떻게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가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그 말은 즉슨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식을 변형을 해서 x 플러스 1이다라고 만들어 버리고 플러스 x 플러스 1 분의 8이다, 아니 8이 아니라 9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빼기 1을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도 0보다 크고 이 녀석 전체도 0보다 크니까 그때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기하 평균을 무조건 써먹으면 된다는 소리야.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양의 값이 명확하게 보장이 되어 있을 때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산술기하로 무조건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이 녀석의 산술기하 평균은 지금 보는 것이 2에다가 어떻게 돼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곱하게 되니까 9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마이너스 1은 그냥 고정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그냥 써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3의 제곱이니까 3이 6. 그래서 어떻게? 이때의 최소값은 5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런데 그때 x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나오려면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야. 야, 중요한 건 뭐냐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분의 1이 서로 같다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분의 9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거 주의하셔야 돼. 자, 그러면 x 플러스 1 얘가 어떻게 x 플러스 1분의 9와 서로 같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2차 방정식 선상에서 x에 x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은 9에 해당이 된다. 전개하지 마시고요. x 플러스 1이라고 한 녀석은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3에 해당이 될 거야. 그러면 그때 x의 값은 어떻게 된다? x의 값은 2가 나오거나 또는 어떻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x는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2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예. 앞으로도 나오고 계속 나올 거고 모의고사에서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거고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도 또 나올 거니까 꼭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쪽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폭이 어떻게 100cm인 긴 양철판이 있는데 얘를 접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떻게 이렇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이 흘러가는 방향의 수직으로 어떻게 단면을 잘랐을 때 지금과 같이 두 녀석이 합동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두 개의 직사각형의 모양이 되도록 했을 때 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최대값을 어떻게 A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형광펜으로 밑줄 칩시다. 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다가는요, 별표시 총 5개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 정도의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이 녀석의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이 녀석의 길이를 A라고 할게요. 그때의 높이를 B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자, 양철판을 어떻게 접는다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지금 보시면 전체 양철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2의 A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4의 B에다가 플러스 4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100이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4에 해당이 돼요. 4에 해당이 돼요. A 두 개, B 총 4개가 돼요. 그래서 전체의 합은 100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2B에다가 96을 어떻게 2로 나누게 되면 2, 8에 16? 맞냐? 2, 4, 8이니까 48이 나오는 거 맞죠? 예, 48.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 자, 그런데 결국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도 지금 결국엔 어떻게 돼? 2의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2 곱하기 A, B라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잡아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AB라고 한 녀석은 길이를 의미한다는 뜻이니까 AB는 양수라는 조건이 이 문제선상에서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2를 다시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제곱을 딱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야? 결국에 얘가 날아가면서 2의 A, B의 최대값이 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 이해됐어요? 왼쪽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의 상황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48을 집어넣어서 24의 제곱이 결국에 최대값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576이 나오겠죠. 24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자, 이해됐어요? 오케이. 선생님이 문자를 지금 겹치게끔 쓰게 된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 녀석을 지금 A라고 둔 거고 그냥 최대값을 그냥 S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서 그 S의 값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집에 가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넘어갈게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은요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인데요. 자, 같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외워야 돼. 제곱의 합의 곱이
각각의 항을 곱한 녀석을 더해서 어떻게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이거 방법이 없어. 그냥 외워야 돼. 자, 우선 지금 봐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야. 구조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 a랑 x가 서로 곱해져. b랑 뒤에 있는 y가 서로 곱해져. 그래서 어떻게? 서로 더해서 그 녀석 전체의 제곱보다는 각각의 곱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증명한다. 이제 증명은 다음과 같이 할게요. 이 녀석을 좌변으로 옮긴 다음에 서로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좌변을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면 a의 제곱에다가 다시 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y의 제곱. 방법이 없어. 그냥 전개해야 돼. b의 제곱에 x의 제곱 다시 플러스 b의 제곱에 다시 y의 제곱이야. 마이너스에다가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a의 제곱에 x의 제곱이고 플러스 2의 a 그 다음에 b의 x, y에다가 다시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y의 제곱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여기에서 이 녀석을 빼는 거야. 이 녀석 없어져, 이 녀석 없어져, 이 녀석 없어지고 이 녀석이 없어져. 남는 녀석 정리 한번 해볼게요. a의 y 그 다음에 어떻게? 각각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자, 마이너스야. 2의 a, b, x, y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자, 그 말은 즉슨 ay 곱하기 bx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각각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갈 수 있어? a의 y 마이너스 b의 x 이 녀석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 실수의 전체 제곱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얘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녀석을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에는 얘가 성립해. 등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0이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ay랑 bx가 서로 어떻게 같았을 때에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해주시면 돼. 이해됐어요? 납득됐습니까? 등호 성립 조건. 자, 등호 성립 조건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bxay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ay랑 어떻게? bx가 서로 같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이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 자, 이쪽으로 가자. 얘들아, 여기다 이렇게 쓰자. 그냥 ay b의 x 이렇게 쓰자. 알았지? 자, 이거 봐봐. 내 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서로 같다. x, b랑 서로 곱을 하고 a, y랑 서로 곱을 합니다. 그 녀석이 서로 같았을 때 어떻게?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뜻이야. 이제 그렇게 외우자. 억지스럽지만. 이해됐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실수의 합은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녀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y의 제곱 다시 x의 제곱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에 의하면 결국에 얘는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그 순서를 그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ay 플러스 어떻게 bx 이 녀석의 전체 제곱에 해당이 돼요. 맞습니까? 근데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같냐라고 한다면 같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져. 왜 그러냐면 얘가 성립이 된다는 소리는 이 상태에서 서로 곱을 한 녀석의 최소값에 해당이 되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서로 같다라고 해서 b의 y랑 어떻게 a의 x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거야. 등호 성립 조건이. 그러면 얘랑 완전히 다른 거지. 곱해지는 순서가 다른데.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교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은 좋으나 어떻게? 등호 성립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유념해야 돼. 이해가 되셨어요? 자,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a, b, x, y가 있습니다. 각각의 제곱의 합이 28, 각각의 제곱의 합이 7입니다. ax 플러스 b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예,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어떻게? 한번 그냥 연습을 한번 해보자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의 y 이 녀석의 전체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얘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8, 얘가 7에 해당이 되니까 28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7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제곱을 풀어주면 되는 거지. 제곱 풀어주는 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죠. 맞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친구들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의 루트에 28 곱하기 7보다 크거나 같고 ax 플러스 b y 얘가 어떻게 루트에 28 곱하기 7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14가 나오는 거죠. 14. 그렇죠? 이해 되셨죠? 예. 자, 이쪽으로 가보자. 가로 2번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가로 1번이랑 서로 묶어서 비교라고 써. 비교. 분필이 엄청 작아졌어요. 자, 가볼게. 문제는 뭐냐면 가로 1번을 한번 비교를 해봐. 얘는 제곱의 합이 둘 다 나왔는데 얘는 하나만 나왔어. 그래 놓고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녀석의 최대치수를 구하래. 자,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봐. 자, 뭐라고 쓸 거냐면 구조파악이라고 쓰시면 돼. 구조파악. 자, 여기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구조파악이라고 쓰시면 돼.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게요.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4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3x 플러스 4y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없었던 거 생겼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결국엔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대신에 9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하셨으면요. 여기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의라고 쓰시면 돼요. 주의라고 쓰시면 돼요. 수학은요. 약속된 언어에 해당이 되고 나름의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그 논리 구조가 계속 다가가기 때문에 그 구조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 연습 자체도 사고력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한다면 x랑 y 앞에 있는 개수를 비교해서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L의 최소값 거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고요. 자, 우선요 이 문제가요 코시-슈바르트에 관한 문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딱 봤을 때는요.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요 지금 보는 바가 같이 여기에서 이 녀석의 길이가 L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직각삼각형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먼저 떠올리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L의 제곱입니다. 자, 요만큼의 길이를 A라고 할 거고 요 녀석의 길이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결국에 A의 제곱 다시 플러스 B의 제곱에 해당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길이가 40인 직사각형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칩시다. 길이가 40인 직사각형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딱 치시면 되고 자, 그 말은즉슨 이렇게 돼요. 자, 봐봐. 이 녀석 전체의 길이가 40이라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B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A 더하기 2B 이 녀석은 뭐가 된다? 40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왜 그래? 이 녀석 길이, 이 녀석 길이, 이 녀석 길이를 모두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데? 이 길이가 나오는 거 맞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더하게 되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A랑 B가 두 개씩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약분 처리해서 A 더하기 B는 결국에 20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L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는요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 봐봐.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A, B의 제곱,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L의 제곱에 해당이 되고요. 앞에는 어떻게? 이 앞에 있는 각각의 개수의 제곱의 합을 썼고요. 그러면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에 의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의 최소값은 얘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얘는 L의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L의 제곱, 그리고 얘는 2에 해당이 되니까 얘를 다시 2로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 녀석이 결국에는 이 녀석의 최소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A 더하기 B는 뭐라고 했습니까? 20이라고 했어요. 20의 제곱은 400, 그리고 2로 나누게 되면 200이니까 최소값이 200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퍼뮤테이션, 순열로 가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인트로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할게요. 다 하진 않을게요. 지금 앞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1부터 3까지의 카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 카드를 가지고서 서로 다른 두 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12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의 경우는 몇 가지예요? 3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1부터 3 중에 어느 하나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3가지예요. 자, 두 번째 1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예요? 2가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의 가지수는 총 몇 개예요? 6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이어서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곱의 법칙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또는 아까처럼 선생님이 어제처럼 설명을 굳이 하자면 1이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 3이 들어갔을 때 각각 1의 자리에는 2가지씩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지수가 생겨나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다라고 해서 합의 법칙으로 설명도 가능해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것저것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헷갈리니까 우선은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3 곱하기 2다라고 해서 6가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은 결국에 무슨 소리냐면 3개의 숫자가 있어요. 서로 다른 3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배열을 하자라는 가지수랑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퍼뮤테이션이라고 읽습니다. 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됨 없이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을 하는 것을 n개에서 r개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이 순열의 수를 지금 기호처럼 n 퍼뮤테이션 r이다 라고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칩니다. 어디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칠 거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됨 없이 쭉 가가지고 일렬로 나열을 한다. 여기까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고요. 그리고 그 일렬이라고 하는 데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일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순서야, 순서. 자, 여기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 나왔는데요. 택하여 어떻게 일렬로 배열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조합은요, 그냥 선택을 한다라는 가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그 선택을 한 다음에 배열을 하는 그 순서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조합에 가서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을 읽으실 때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어떻게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n 퍼뮤테이션 r입니다. 자, 4 퍼뮤테이션 2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요?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의미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할게요. n 퍼뮤테이션 r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요, r개를 어떻게 배열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순서 있게 배열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r개를 배열을 한다고 했으니까 총 자릿수는 몇 개가 필요하니? r개가 필요해. 하나, 둘, 셋, 넷, 쭉쭉쭉쭉. 그래서 요만큼. 그래서 이 녀석 전체의 개수가 r개야. 됐니?
얘들아 말해볼래?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개? 서로 다른 n개라고 했으니까 n개가 올 수 있는 거 맞지?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미 하나를 썼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 n-1개야.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어떻게 배열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쓴 것에 대해서는 개수가 어떻게 작아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n-1이야. 야,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n-에 어떻게 r-1이 이렇게 나오겠지. 카운팅을 하실 때 이렇게 카운팅을 하시면 돼. 첫 번째 자릿수 n개, 두 번째 자릿수 n-1개, 세 번째 자릿수 n-2개야. 그러면 r번째 자릿수에는 어떻게? 하나가 떨어지겠지. 세 번째 자리에서는 2가 되고 두 번째 자리에서는 1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나름의 규칙을 따지자면 여기서는 r-1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맞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계산을 하실 때 어떻게 계산을 하면 돼? n 곱하기에다가 n-1에다가 다시 어떻게 n-2에다가 쭉 가서 어디까지 곱을 해? n-에 r에다가 플러스 1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자, 봐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r에다가 2를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n에다가 4, 그 다음에 r에다가 2를 집어넣었다라고 할게. 그러면 4 퍼뮤테이션 2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4 곱하기 3이야. 두 개만 곱을 하면 돼. 왜? r개를 선택해서 어떻게 배열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자릿수가 총 두 개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3, 총 두 개만 곱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야, 그러면 여기에서 3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봐봐. 이거부터 가자. MPN. 야, 얘는 어떻게 계산하지? 얘는 어떤 뜻이지?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모두 선택해가지고 일렬로 배열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전체 어떻게 자릿수는 총 n개가 필요한 거 맞지? 그러면 n가지, 그 다음에 곱하기 n-1가지 곱하기 어떻게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 한 가지까지 갈 거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해. 얘를 약속한 거야. n 팩토리얼이라고. 팩토리얼이다 라고 읽어주면 돼요. n 팩토리얼. 야, 4 팩토리얼이 의미하는 건 뭐야? 서로 다른 4개에서 어떻게 하면 돼? 4개를 모두 선택해가지고 그 4개를 모두 배열하는 거야. 4 팩토리얼이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맞아? 이해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네. 자, 이제 이을게요. 어떻게 읽는지 봐봐. 여기다 그냥 쓸게. 하나씩 쭉쭉쭉 떨어지겠지. 계속 배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가 돼? 1이 될 거야. 맨 마지막에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n 퍼뮤테이션 r을 구하고 싶은 거지 n 팩토리얼을 구하고 싶은 것은 아니야. 없었던 게 생겼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다시 나누기를 하면 돼. n-r부터 시작을 해서 n-r-1 쭉 곱을 해서 어떻게? 1 요렇게. 야, 생각해보자. n-r부터 1까지 어떻게 계속 점차 하나씩 작아지면서 곱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무슨 팩토리얼이야? 얘는 무슨 팩토리얼이야? 분모는 n-r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주는 게 맞는 거지. 이해됐어요?